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번째 강의, 진정성과 소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목적은 뭘까요? 소통은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소통을 하죠. 물론 이제 합의 이전에 어떤 공감이나 이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감과 이해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합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소통은 어떻게 보면 뭐 조직에서는 이제 실패, 뭐 한 반은 실패했다, 이제 결국 효과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감과 이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치나 의미를 이제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고객과의 만남이라든지 혹은 사업이나 뭐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서로 합의 같은 거는 많이 해내는 그런 과정들은 있습니다. 이제 서로 합의가 돼야 뭔가 이제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대립되는 관계의 합의는 어떤 조건에 대한 어떤 절충이라든지 뭐 어떤 뭐 양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협상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해 관계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런데 조직 내의 소통은 그런 이해관계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관계로 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좀 실패한 게 아니냐, 경영으로서는 뭐 실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직원하고 어떤 사장이나 관리자, 경진하고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로 봐서 내가 얼마만큼 해줄 테니 너는 얼마만큼 하라, 이런 관계로 이제 계속 가져가면 이제 실제 많은 이제 조직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걸로 가져가면 이제 헌신이나 애정이나 열정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어야만이 그 대가로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거니까요. 그거를 저는 극복하고 넘어서야 되는 게 바로 사람에 대한 관리, 경영 이런 거에 어떤 그런 목적이나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에서 진정성은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다. 조직에서 소통은 정말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지 않고 하는 소통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사기 비슷한 선동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소통에 실패하는 많은 경우는 보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진정성을 갖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소통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꽤 많은 대부분의 이제 조직의 리더들은 사실 진정성을 갖고 소통에 임한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어떤 안 좋은 그런 경영자 말고는 대부분 진정성을 갖고 이제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를 하느냐? 이제 오늘 제 설명의 주 내용은 이제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이제 맞춰져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사례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본부의 이제 직원들이 제 사례인데요. 상당히 본부장이었던 그런 경영이나 사업 하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불만들이 이제 꽤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많이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들이 막 되게 많이 이제 막 이렇게 비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이제 살짝 이제 본부장한테 이야기를 했죠. 직원들이 경영이나 사업 어떤 그런 이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으니 의견을 좀 듣고 그 의견을 좀 맞춰서 가면 어떻겠느냐. 내가 볼 때 직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더라.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더라. 라고 했더니, 그래? 그건 아닌데. 잘 몰라서 그래, 걔네들이. 그러면 내가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지. 라고 해서 이제 팀별로, 혹은 이제 팀의 일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명 내외 해서 이렇게 불러서 순차적으로 이제 본부장실에서 설명을 하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본부장으로서는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저를 불러서 네 말대로 다 이제 했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다 납득을 하고 이해를 했다. 그래서 뭐 이제 큰 그런 문제는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직원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봤더니 전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소에 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행태 그대로를 이제 말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강이 큰 거죠. 그 본부장은 본부장대로 자기 진정성을 갖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막 열심히 했고 또 이렇게 반응을 보니 다 수긍하는 것 같아서 아주 소통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스스로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굉장히 이제 막 꽉 막힌 이런 이제 사람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어렵다.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하는데 참 잘 안 되는구나. 그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많은 이제 사장들이 보면 현장과 대화하기를 되게 많이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왔을 때 그렇고 한 1년이나 정도 지나면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이제 좀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자기 어떤 그거를 이제 내세우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직원들과 이제 점심 같은 거를 같이 하면서 한 20명 내외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사장으로서는 그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단한 정성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정성을 갖고 소통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이제 그 끝이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더 멀어집니다. 이게 사장님은 굉장히 만족을 하죠.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했고 대부분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다 고개를 숙원을 하고 일부는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또 똑같은 같은 맥락 이야기를 또 해주기도 하고 뭐 그래서 만족을 합니다. 근데 직원들 평은 전혀 이제 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그렇게 이제 그럼 직원들 평을 하나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리고 임원회의라든지 혹은 경영진의 어떤 지시나 어떤 보고 결과로서 어떤 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알지 않습니까? 사장이 어떤 건데 관심이 있고 어떤 걸 지금 하고 있고 뭐 어떻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야기 혹은 좀 간과하거나 좀 경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반응은 이제 한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좋아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건 어렵다. 물론 이제 처음 술 하지 마 이렇게는 잘 안 하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이게 공감을 하지 않는구나. 두 번째는 그래 맞아 그렇게 알았어 그 맞는 말이야. 그럼 내가 알았어 그랬다 알아서 그걸 하지.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 이제 후속 조치가 잘 안 일어나죠. 아니면 잘 일어난다고 해봐야 그냥 임원회에서 직원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그런 걸 잘 한번 챙겨보고 어떻게 하시오 뭐 이 정도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직원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사장한테 할 이야기 정도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해결 안 되는 사안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정말 사장과 이제 그 평직원이 만나가지고 그냥 일상의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 하고 이제 그거 어떻게 해결해주고 이렇게 물론 이제 서로 이제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좀 부족하죠. 그리고 사장님의 어떤 취지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유의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 소통에 임했으나 어떤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이제 본인들은 충분한 걸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어떤 조직이나 조직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막 전달하는 그 노력이나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소통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고민하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소통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쟤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걸로 이제 서로 아는 걸로 끝나는 거죠. 공감과 이해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합의되어져서 뭔가 실행이 되어져야 해결되는 그 불만이나 불편은 여전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제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게 결국 생기나 그러면 직원들이라는 게 그냥 백지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실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수년간의 어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선입견이면 선입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점 인식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사장이나 위에 경진은 혹은 리더는 리더 생각으로만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고민이나 얘기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네라고 하면 참 좋은데 자기 입장 설명 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미처 이제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소통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 정도 또 있는데 하나가 실제로 액션이 수반하지 않는 말은 빌공자 공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약을 몇 번 이제 이야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결국 그 액션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말 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부지불식간에 나쁜 이야기는 숨기고 좋은 이야기는 좀 과장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걸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조직원들은 보면 저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지 핑계를 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 거를 다 압니다. 같이 그 테두리 속에서 생활하니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말의 어떤 뉘앙스라든지 표현 때문에 오히려 불신이 생기는 거죠. 차라리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여줘버리면 거기에서 좋은 거가 나쁜 거, 옳은 거가 잘못된 것을 판단해서 스스로 이 정도까지는 그럼 오케이, 이 정도 이렇게 될 텐데 그거를 한 번 더 걸러서 하고 싶은 것들로만 포인트 맞춰서 설명을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객한테 이제 PT를 해서 뭔가 우리 서비스나 상품을 설명을 해서 이제 팔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서비스나 어떤 그 상품에 문제 있다는 걸 가능한 이야기를 안 하겠죠. 장점은 가능한 부각하겠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고객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고객은 고객대로 자기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게 문제인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게 어떡하지? 근데 보니까 살짝 터치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저게 좀 아니구만. 그럼 막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고객 입장에서 별 그렇게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그럼 별로 듣지도 않는 거죠. 이제 직원과 경진의 관계가, 리더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말로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소한 문제들이 크게 진정성 문제에서 신뢰감이나 이런 데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된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소통이 되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 플러스 액션 이게 필요하죠. 상대방이 필요한
어떤 뭐 관심 가진 부분에서 액션을 해서 조치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누가 이제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경영이라는 게 리더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설득을 시켜서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직원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무슨 리더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리더는 상대방의 입장에 기반을 둔 액션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제시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소통의 목적이고 진정성이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내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서 서로 협상해서 하는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공동의 이해 관계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합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게 조직원이 만약에 순수히 사리사욕에만 생각해서 조직의 이익과 무관하게 뭔가를 관심이 많고 그게 막 어떤 불만이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소통의 이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직원들도 스스로 압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할 때는 이제 협상을 이제 하죠. 사실 나는 굉장히 이런 게 있는데 대신 이거 주면 이런 거 해줄게. 그거는 이제 그 조직 내 소통의 좀 범죄에서 약간 벗어난 어떻게 보면 대립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협상의 스킬 뭐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이번 제가 설명하는 이 범죄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되지만 소통과는 다른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고 물론 이제 뭐 살짝 느끼겠지만 그 두 개가 막 혼재되면 서로 상충되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원과 신뢰 관계로 해서 같이 가느냐 아니면 협상 관계로 가느냐 그 큰 두 가지 어떤 포인트는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책에 나오는 리더는 이제 신뢰 관계로 간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주도, 자기 조직화 경영, 자기 주도 혁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차지하고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상대방이 입장에서 하는 요구하는 어떤 불평,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을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리젝트를 하지 말고 다 반영을 해줘야 되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현실적인 조직 내 외부에 여러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맞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정말 설득을 잘하거나 정말 진정성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정말 그러니까 그 관심 사항에 딱 매칭이 되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막 설득을 해서 이해가 되면 됩니다. 아니면 토론이죠. 합리적인 토론을 쭉 하다가 그래 이거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사원으로서 3개밖에 못하니 내가 봤더니 아무래도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 7번째나 8번째밖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한 3개 하고 그 다음에 내 걸 할 수 있는지 여걸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토론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포기하게 하는 거죠. 포기하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에 보면 이제 설득으로 끝을 내는 이 정도 레벨의 경영진이라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높은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이 리더의 모습, 그러니까 외부에서 명된 비전문 경영인과는 약간 다른 이런 부분이죠. 이 토론을 통해서 동의를 이끌어낼 정도면 직원들이 굉장히 현명해야 됩니다. 성숙돼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가도록 만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자기 조직화 경영과 이 자기주도 혁신이나 이런 쪽의 어떤 지향점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나오는 실무자에게 오너십을 주죠. 그 다음에 린 스타트를 통해서 빨리 실행을 해서 서클로서 실행을 하고 에자일 회고로 피드백을 하는 린 스타트하고 서클로 에자일 회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게 할 수 없는 걸 욕심을 냈구나. 혹은 시기적으로 좀 지금이 안 맞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무 담당자가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도록 구상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자기주도 혁신의 어떤 그런 이런 프레임이 반드시 실패를 확인하는 과정으로만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실무 담당자가 생각하는 게 올바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올바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못된 구상을 했지만 올바른 구상으로 전환하는 수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의 베이스가 되는 게 목적 지향의 목적 기반의 사업 추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적 지향이라는 게 뭐냐면 목표는 달성해야 될 어떤 수준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이유인 목적은 항상 숭고하고 아름답고 올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지향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이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적 지향의 어떤 타스크로는, 과제로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애초에 구상과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겠는 걸 라고 하지만 목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어떤 경험이고 유의미한 어떤 과정이니 이렇게 조금 전환을 하면 저기에 도달할 수 있겠네 라고 공감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의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이 바로 포기입니다. 했더니 안 돼서 제가 좀 생각이 좀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제 어떤 학습의 어떤 계기로 삼아서 다음번에는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제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제가 이제 설명했던 거는 책의 내용을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먼저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전부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불만 없이, 그러니까 남는 어떤 그런 어떤 이견 없이 그냥 합의가 되어져서 클리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이 리더의 어떤 지혜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듣고 경영해야 되냐?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정주영 회장이 이런 사람들은 그 조직원들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그 이야기를 반영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대로 가는 거죠. 그래도 아주 탁월한 성과를 냈고 훌륭한 리더로,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모르지만 어떤 사업가로서 경영자로서는 어떤 탁월한 리더라고 이제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맞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틀린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되려 그러면 이 사람이 전문 경영자나 전문 사업가로서 그 사업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올바른 어떤 구상을 하고 그게 미래 사회에 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일반 조직원 입장에서는 내 생각보다는 뭔가 안 느끼는 것 같지만 저분의 이야기가 그래도 더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조직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소위 말하는 이 진정성을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가는 거죠. 안 그러면 다 이탈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뛰어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지도 않고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해. 그러면
조직원도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눈치껏 일을 하게 되죠.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십은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책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적 성격, 외부에서는 비전문 경영자다. 그 다음에 아주 노령화된 그런 직원들의 지혜, 소위 말하면 어떤 그런 그 경력,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그 실력,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 또한 장치 산업적 성격과 계속적 공급계약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장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속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봤더니 카리스마보다는 이런 요구를 듣고 불만에 따라서 공감해주는 소위 말하면 형님 리더십이 훨씬 더 맞겠다고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소통에 대한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 책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소통의 어떤 그런 테마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구성하는데 하나가 투명한 공개. 그러니까 말로 필요한 부분을 말로만 그 부분만 설명해서 생기는 어떤 그 불신이라든지 의문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공개를 한다. 있는 그대로 팩트를. 그래서 조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한다. 두 번째가 불만이나 불편을 해결해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래서 경영진이나 관리자의 기본 임무는 조직원들이 자기 주도적인 어떤 오너십을 갖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구조적이어서 혹은 근본적이어서 도저히 그 서클 내에서 해결을 못할 때 그거를 그 위에서 해결해주는 그 역할을 가장 중요한 관리자나 경영진의 역할로 디파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과정이 소통인 것이죠. 액션이죠, 액션. 세 번째는 이제 1번, 2번은 사태 어떻게 보면 이 위에서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수평 소통, 이건 이제 수직 소통이라 이게 수평 소통으로서 그 서클, 그 다음에 에자일. 이게 직원들 간에는 이 직급의 차이라든지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 하나의 타스크나 하나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의견을 개진해서 소통을 해 나가는, 그래서 피드백을 반영하는 이 구조로 가는. 그러니까 소통 없이는 일이 잘 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세 가지가 이 책에 나오는 소통의 어떤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책 내용의 한 99%는 다 소통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른 챕터로 다른 파트로 이름 붙여져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보면 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은 소통이다. 이제 이런 이제 맥락까지 이제 되지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유기체적인 조직이 서로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이렇게 이 시너지를 내서 유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협조 이렇게 해 나가면서 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경영이라 그러면 결국 소통이 전부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성공하면 경영이 성공하고 경영에 실패하면 소통 또한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런 경영의 전부인 소통에서 첫 조치가 되게 중요하죠. 사람도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지가 잘못되면 나중에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첫 이미지를 행사하는 게 되게 좋은데, 이 책에 나오는 거는 이제 임원회의 첫 결정으로 수지 목표 없애고
직원들이 생각하는 불필요한 업무 없애는 거. 이게 이제 첫 조치로 이제 소득 나왔고, 그 다음에 법무팀의 법적 검토 부분 개선하는 거. 세 번째가 보고서. 이 사람이 자꾸 보고서만 자꾸 요구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돼. 좀 윗사람이 관심 부분을 좀 더 채워줘. 막 이런 결정이 중요하고 사실 파악이 빨리 중요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보고서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걸 이제 첫 조치로 이제 제기했는데요. 이 모두가 사실은 보면 자기 조직화 경영의 어떤 프레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수지 목표를 없애줘야 자기 조직화 경영,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오너십을 갖고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직원들이 불필요하다는 업무를 없애줘야 그 실무자들이 오너십을 갖고 제대로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 컨트롤의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그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위에서 그 밑에서 결정만 기다리다가 계속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실무자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사실은 자기 조직화 경영의 중요한 어떤 베이스라인으로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보면 물론 경영 방침에도, 공유된 경영 방침에도 부합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자기 조직화 경영의 어떤 실행을 할 때도 평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처음에 왔어도 내가 그런 것부터 조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사례로서 좋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더라면 부임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몇 가지 아이템들은 좀 구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경영 방침에도, 그리고 후속 조치와도 잘 연결이 되어져서 어떤 시너지가 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뭔가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너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정성과 소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제 항상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면 이 진정성만으로 소통에 나서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진정성으로만 나서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통이 되려고 하면 액션으로 해서 뭔가 실행이 되면서 그 실행 과정에서 공감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지혜, 인사이트, 이게 꼭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없으면 참모를 활용해서라도 그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진정성보다는 액션이 중요하다, 실행이 중요하다, 조치가 중요하다. 그 조치나 실행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말로 하는 소통은 최소화해야 된다. 말은 그 자체로 전달력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 과정에서 보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포장을 하고 숨기는 그런 작은 차이들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심 혹은 불신의 어떤 촉매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액션과 연결했었을 때 뭔가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실행에 대한 진정성마저도 훼손이 된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